청주시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없는 다수의 교육 예산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성안길에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과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첫 시도로 문화 갤러리를 만들어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진천군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주FC가 모레 일요일 포천 시민축구단과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갖습니다. 마지막 K3 경기라는 의미를 더해 인기 캐릭터 펭수도 방문해 역대 최다 관중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일단 청주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어제 청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영신 의원은 현재 중북도 40%, 청주시 60%로 되어 있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저 수준인 24%만 분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은 남아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돈은 쌓아놓고 지자체 돈으로 사업한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자체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행정 서비스를 못 받은 셈입니다. 올해 청주시는 무상급식비 213억 원, 친환경 급식비 110억 원 등 모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청주시의 예산 편성에서는 과감한 가위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꿈나무 육성, 다목적 교실 신축 지원 같은 지원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없는 다수의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이 살생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교육 분야의 예산을 전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시와의 관계, 역할, 분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가 당장 줄일 수 있는 예산은 50억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현재 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의 분담 비율을 과연 낮출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제도 홍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과 입소문 마케팅,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 등 전략 수립에 한창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김영환 지사가 진행자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게는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홍보가 절실하다 보니 지사가 직접 나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전략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니 기부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진 겁니다. 입소문을 내서 기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기부 금액을 크게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 기부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지자체들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 용역 결과 지역 특산품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1.6%로 가장 높아 청주시는 청안생명쌀, 영동군은 와인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동군에서는 지역 특산품 위주로 포도와 와인, 그리고 와인 열차 등 관광 상품까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부자가 후원할 가치와 매력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답례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기부자들이 그걸 잘 호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빈약한 곳간을 채워줄 재원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시행 첫 해 지자체별 모금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대통령실을 찾아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지원, AI 영재고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충북 발전을 위해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특히 AI 영재고가 아니면 바이오 영재고는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고 김영환 지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고 충청북도가 전했습니다. 청주 성안길은 과거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상권으로 큰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빈 가게가 질비하고 상권은 크게 위축돼 버렸죠. 상인과 주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불황에 맞서 첫 번째로 꺼내든 무기는 문화 갤러리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옛것을 이은 새로운 창조란 의미를 담은 서각작품 설레임입니다. 떠나갔던 물고기떼가 다시 모여드는 길상이란 작품도 이채롭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작품 3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길상이라는 작품인데요. 길상은 길알길 상소를 상해서 좋은 기운이 몰려들어라 이런 이제 기획이기 때문에 여기 전시하고 맞는다고 생각해서. 청주 성안길의 문을 연 남문 갤러리가 개최한 첫 번째 기획 전시회입니다. 주민과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만든 문화시설입니다. 한복 체험전도 열고 있습니다. 궁중 의상 등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사진 한 장의 추억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양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 한 온라인 플랫폼의 조사 결과 80%가 넘는 시민들은 고층 빌딩보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청주를 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마련해서 역사 문화관이 또 이쪽에 중앙공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둘러보면 청주 성안길 상인들과 주민들은 경제 1번지 문화재 보고를 내세워 다양한 문화 행사와 관광 홍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진천군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발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조병옥 음성군수. 핵심 사업은 2030년 음성시 승격을 위한 초석 다지기로 꼽았습니다. 음성읍과 금왕읍의 인구를 2만 명 이상으로 만들고 군 전체 인구를 15만 명까지 끌어올려 시 승격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음성군의 인구는 9만 2천여 명, 외국인 포함 10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문화, 체육, 교육, 복지 이런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천군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양쪽 모두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 통합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독자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론의 불씨가 된 충북혁신도시의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 행정을 합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는 29일 법정 기념일인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방자치 주간을 운영합니다. CJB를 비롯한 지역 민방 9개사는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과 홍보물을 TV와 라디오에서 편성합니다. 기획뉴스, 이제는 분권과 균형의 시대와 캠페인 지역의 대한민국입니다도 공동 편성됩니다. 청주FC가 모레 일요일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포천시민축구단과 마지막 홈경기를 갖습니다. 프로에 진출하는 내년 시즌엔 선수단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연습에 나선 선수들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년부터 프로에 진출하는 청주FC는 올해 K3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단 2경기만을 남겨놓은 현재 성적은 7승 9무 12패, 16개 구단 중 13위로 초라합니다. 때문에 프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수단의 교체는 불가피한 수순. 30여 명의 선수단 중 단 20% 안팎의 선수들만이 내년 시즌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구단 측은 선수 영입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선수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 많은 선수들이 아마 합류에 가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초라한 성적에 비해 이번 시즌 팬들의 성원은 뜨거웠습니다. 프로 창단 승인 직후 열린 홈경기에서는 2,677명이라는 최다 기록을 세웠고 이후 홈경기의 평균 관중수도 K리그2의 평균 관중수와 같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 일요일 홈경기는 K3에서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에 더해 인기 캐릭터 팽수도 방문에 4,000명 이상의 역대 최다 관중이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 재밌었다. 오늘 뭐 돈이 안 아깝다. 이런 반응을 할 만큼 저희가 혼심을 다해서 올해 진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정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청주FC는 마지막 홈경기 이벤트로 초등학생 무료 입장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경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한 요즘 자연이 만들어낸 충주 비내섬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강 줄기 옆에 드넓게 펼쳐진 갈대숲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주홍정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28개 안건을 처리하고 404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확대와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매칭 비율 조정, 도청 주변 종합행정타운 조성 등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충북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변재철 형사과장 등 3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정숙 행정관 등 3명이 국무총리상, 업무 유공경찰관 245명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 주민에게 신뢰받는 충북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환각 성분이 포함된 버섯을 소지하고 있던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이 소지한 버섯은 체내에 흡수되면 환각을 일으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일로시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군이 버섯을 입수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자택을 수색해 동산 11점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또 일부 납부 약속과 분납 계획서 등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청주시는 수시로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강제 개문 등 더욱 강력한 세금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을 위해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원스톱 입학 지원 시스템으로 오는 28일부터 회원 가입과 모집 요강 확인이 가능하고 31일부터 희망 유치원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충주 세기무술공원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는 유엔이나 무술과 같은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가장 충주답고 역사와 문화성이 있는 영구적인 이름을 새로 짓기로 하고 시민 공모에 들어갑니다. 충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말일까지 1인당 한 점씩 선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안 정체됐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 가능성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예방접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